7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소심 선고 관련한 소식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넥슨 검사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정주 넥슨 대표도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피고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만 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자신이 수의를 입은 피고인이 되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진 전 검사장은 30년지기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넥슨 주식 구입 대금과 가족여행 경비, 고급 차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진 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넥슨 주식을 사고 팔아 10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넥슨 공짜 주식 대박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십 년 친구 사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주고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 판단이 갈리면서 형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가 뇌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매입 대금으로 받은 4억 2,500만 원, 여기에 8번의 가족여행 경비와 제네시스 차량 등입니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가 준 돈으로 구입한 넥슨 주식을 다시 사고 팔아 거둔 100억 원대의 시세 차익, 이른바 넥슨 공짜 주식 대박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넥슨 주식에서 발생한 100억 원 전체가 뇌물이 아니라 애초 현금으로 받은 4억 2,500만 원만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수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김정주 대표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100억 원의 여자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 선고 소식입니다.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게 보석 석방을 조건으로 50억 원을 받는 등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 예우가 왜 생겼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린 최유정 변호사는 흰 수건으로 얼굴을 모두 덮어가리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상습도박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각각 50억 원씩 합해서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로또를 4-5번은 내리맞아야 만져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 제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를 엄히 처벌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봐 1심에 이어 징역 6년을, 추징금은 43억 1,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부장판사로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에 석방 등을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다. 피고인의 그릇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무리 엄정한 처벌이 계속돼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몇몇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혹시 우리 사법부에 그런 토양이 어느 정도 내재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앞서 리포트에서 100억 원의 남자 진경준 전 검사장과 100억 원의 여자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 선고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진 검사장은 흰 마스크로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는 흰 수건으로 마치 짠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던데 일단 진 전 검사장 혐의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이른바 공짜 주식 등 이런저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밖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에 기소됐습니다. 네.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구입 대금으로 김 대표로부터 받은 돈 4억 2,500만 원과 네. 김 대표가 8차례에 걸쳐 진 전 검사장에게 준 가족여행 경비, 네.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 등인데요. 네. 1심 법원은 친구로서 해준 거다 정도로 판단했는데 네. 항소심은 아니다,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넥슨 공짜 주식 대박 이거는 뇌물이 아니다. 1심에 이어서 항소심도 그렇게 판단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 대표가 넥슨 주식을 사라고 진 전 검사장에게 4억 2,500만 원을 준 것은 일단 맞습니다. 네. 진 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샀다가 이를 10억 원에 되팔았고요. 네. 뭐 거기서부터 벌써 5억 원 넘는 차익이 난 거네요. 네, 그런데 이건 이른바 세발의 피였습니다. 네. 진 전 검사장은 이렇게 마련한 실탄으로 네.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사서 네. 이를 다시 되팔아 무려 126억 원이라는 시세 네. 차익을 올렸습니다. 네. 속된 말로 대박을 친 건데요. 예. 이게 이른바 넥슨 공짜 주식 대박 사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친구 돈으로 100억 원대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건데 이게 뇌물이 아니라는 거네요. 재판부 판단은. 예, 그렇다는 게 1심에 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네. 주식을 사라고 준 돈만 뇌물이지 네. 그 돈으로 산 주식으로 대박이 난 금액까지는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즉 김정주 대표는 주식을 사라고 소개를 하고 연결을 네. 해준 것뿐이지 주식 자체를 준 게 아니라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은 뇌물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네.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뭐 연결만 하고 소개만 해줘서 뇌물은 아니다. 뭐 아무나 그렇게 연결해주고 소개를 해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리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재판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지역구 주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회원 37명에게 5kg짜리 쌀 45포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카카오톡 좌편향 자동 연관 검색어 개선하라.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에 등장한다는 용어인데요.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선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한 샵 검색 기능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 카카오톡 앱에 보면은 대화창에 네. 샵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샵을 검색을 하면은 네. 연관 검색어가 뜬다는 건데요.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인물, 뉴스, 이미지 등 다음 카카오 콘텐츠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검색 전에 자동 연관 검색어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샵을 누르면 현재 포털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단어들 10개가 자동으로 뜹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서 이게 지금 제일 핫한 이슈다 이런 네. 걸 자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관심 있는 검색어가 있으면 바로 눌러서 검색을 해도 되고 네. 본인이 관심 있는 다른 키워드를 검색을 해도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게 된다면 네. 박근혜, 박근혜 침대, 박근혜 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 관련 검색어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게 오늘 오후에 실제로 해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검색어로 쳤는데 왜 침대, 발가락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서 뜨는 건가요?
네, 이게 바로 청와대 문건에서 언급이 됐던 자동 연관 검색어 기능인데요.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침대 처리를 두고 네. 이 청와대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을 찧어서 이재용 그 삼성 재판에 출석을 못했다 등등의 그런 기사들을 네티즌들이 많이 검색을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검색어들이 자동으로 뜬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냥 일종의 검색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이런 자동 연관 검색어를 좌편향 검색어로 봤다는 거네요. 전 정권에서는. 네,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 정권에서 아마 카카오톡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른바 야료를 부린 것이 아니냐 이런 네. 건데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또 좌편향된 그런 검색어들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난감한데 이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네, 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바로 네. 이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을 콕 찍어서 문건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바로 이 카카오톡 이용자의 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카카오톡 월간 이용자 수가 4,2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카카오톡 당혹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할 텐데 실제 뭐 어떤 요청을 받은 게 있다고 하던가요? 뭐 어떤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다음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측에서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황당하다 이런 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포털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티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네. 어떻게 인위적으로 개선을 하느냐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모든 포털 업체들은 지난 네. 2011년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가 규정을 했던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추천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 업계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뭐 말을 듣고 보니 전 정부에서 정말 그런 논의를 했다면 뭘 알고나 논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검색 시스템 자체를 인위적으로 바꿔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한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뭐 이런 문건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말씀하신 문건에는 네.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네. 포털의 수익 환류와 환류의 제도와 추진 검토라는 대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포털은 각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들을 제공을 하고 실제 뉴스 소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포털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로 언론사에 그런 가해지고 있는 규제를 피해 나가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각 언론사에서 사실상 공짜로 받고 있는 그런 기사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해당 문건은 포털의 이런 이중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포털을 길들여 보겠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당근은 뭐고 채찍은 뭐 어떤 게 있나요? 네이버의 예를 들면 현재 네. 시가총액이 총 27조 5,5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지난 2002년과 비교하면 무려 네. 90배 가까이나 급증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만 1조 8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포함한 전체 조선미디어그룹의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매출액이 6천억 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네. 네이버의 위상과 금방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네이버의 수익의 상당 부분이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그 기사에 딸린 광고에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광고 수입을 100% 다 네이버가 가져가고 있고 실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이네요. 현재판. 맞습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포털의 수익 환류는 이런 배경에서 네.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런 광고 수입을 찢어서 또 언론사에 나눠주도록 강제를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을 잘 들어라. 뭐 네. 이런 논의가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포털 위주 뉴스 소비와 기사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언론 생태계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을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참 뭐 할 말이 없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로 박시환, 전수환, 이인복, 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 5명을 오늘 추천했습니다.
변협은 대법원장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행정 능력을 갖춘 청렴 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들 중 대법원장이 임명돼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검사 출신들이 독점해온 고위 간부직을 일반직 공무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대폭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는 일부 국실 본부장 직위를 복수 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 핵심인 법무부 탈검찰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의 핵심 부분이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면 가해자는 수리비뿐만 아니라 차 가격이 하락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관장 인사 개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씨가 자신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고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과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의 양이 방대해 국민참여재판 심리 진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7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